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10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매번 소개하는 것처럼 경영학부의 김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소셜 컴퓨팅에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또 컴퓨팅이 또 나오게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소셜 컴퓨팅은 SNS와 기존의 어떤 그런 컴퓨팅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자체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리를 하거나 사용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데이터의 어떤 종류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컴퓨팅 자원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우리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려점, 걱정거리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은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많은 부분이 또 해결되고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정보기술 전략에 대한 어떤 그 변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더 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기존의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방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자원 공유입니다. 자원 공유. 공유 경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다시피 컴퓨팅과 관련된 자원을 보유가 아니라 즉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나눠 쓰자 공유를 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고 거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 광범위한 접속 환경, 빠른 탄력성, 서비스 용량 측정, 주문형 셀프 서비스 이런 것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 이제 첫 번째로 좀 돌아가면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학기 초에 했던 이야기다 좀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조직에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인프라 보통 많이 하는데 IT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IT 서비스 이 IT 서비스에는 이제 정보 시스템 개발, 보안 위험 관리, 데이터 관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직의 IT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조직이 사용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의 어떤 기반 이게 IT 인프라스트럭처의 한국 의미가 이제 기반 구조거든요. 기반 구조. 기반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현대 IT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처음에 기업이 IT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시작한 옛날로 돌아와서 이제 1950년도 이후로 여러 단계에 거쳐서 발달을 했습니다. 발전 단계별로 보면 먼저 이제 단독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본 적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조직이 처음에는 이제 엔지니어링과 회계 부서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메인프레임은 이제 보안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보통 이제 그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 관련 그 직원들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그 사무실 같은 공간에 이제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거기 있었죠. 메인프레임 그 안에 이제 주요한 컴퓨터 그 자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메인프레임과 덤터미널 해죠. 덤이 약간 바보 멍청 그런 말이죠. 메인프레임이 위치한 곳에 사용자가 가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저기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프레임에 컴퓨팅 자원이 다 들어있어서
그걸 사용하려면 메인프레임에 가서 쓰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비효율적인 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소위 이제 덤 터미널 해서 덤 터미널 해서 터미널 가면 우리 왜 그 저기 버스 타는 딱딱딱 그 타는 출구 같은 게 있죠. 출구.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버스 터미널 가면 여기는 뭐 101번 뭐 버스 서울 가는 거 102번 버스 뭐 창원 가는 거 103번 버스 뭐 어디 할까요? 광주 가는 거 104번 버스 부산 가는 거 이렇게 있죠. 여기 안에 터미널 안에 뭐 여기저기 뭐 티켓 끊는 거 뭐 식당 기타 당당 다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접근을 해줄 수 있는 통로만 되는 거죠. 통로. 자, 그래서 기업은 이 덤 터미널, 즉 처리 능력이 적은 일종의 전산 타자기 같은 어떤 이걸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러한 배치가 이제 사용자들이 그들이 이제 부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메인프레임에 입력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즉 이 덤 터미널이 메인프레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작업은 여기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뭐 중요한 리소스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와서 이제 단독 PC라고 하는 거 이제 1970년도 후반에 이제 첫 PC가 이제 출시를 했고 IBM PC가 이제 81년도에 소개되어서 전체 이제 PC 시장을 이제 석권하면서 물론 이제 애플 컴퓨터도 같이 이제 몇 개씩 이제 같이 시장에 있지만 IBM 그 PC가 이제 뭐 주를 이루고 있죠. 사용자들이 어떤 그들 업무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키고 향상시킬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쓰는 그 컴퓨터 안에 중요한 그런 컴퓨터 자원들, 뭐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엑셀 같은 문서 작업하려면 뭐 개인용 PC에 그 프로그램 설치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 메인프레임에 그런 엑셀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메인프레임 가서 작업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사무실에 이 덤 터미널을 통해서 여기 메인프레임 접속을 해가지고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썼고 지금은 이제 내 책상에 있는 내 컴퓨터 안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랜 뭐 여러분들 네트워크 이야기할 때 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PC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개인의 어떤 생산성은 더 높아졌죠. 이런 이유로 이제 조직들이 PC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이제 랜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랜을 메인프레임에 연결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죠. 여러분들 뭐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컴퓨팅해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조직들이 조직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표준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이제 95년도 이후에 뭐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면서 많은 조직들이 이제 그 인터넷의 기본 통신 규약인 이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가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데이터가 이제 기업 전체 그리고 조직들 간에 끊김없이 흐를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컴퓨팅으로 넘어왔는데 오늘날 조직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는 거. 그 컴퓨팅 자원은 이제 컴퓨터, 저장 장치, 어플리케이션, 뭐 기타 등등 서비스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공유된 어떤 그 풀을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내가 쓰고자 하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클라우드에 내가 내 집에 아니 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 가서 쓰면 되는 거죠. 즉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 이러한 그 발전 단계를 좀 거쳐 왔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게 무엇이냐 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름이죠. 구름. 예, 보통 여기 표시되는 여기 어디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 구름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라 하는 곳에
뭐 여기 스토리지 저장 공간 아니면 서버 뭐 어떤 서비스를 주기 위한 서버 아니면 다양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 클라우드에 다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컴퓨터, 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 안 돼 있어도 내가 이 클라우드에 접근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네? 그게 PC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단말기일 수도 있고 그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주요한 거는 내가 특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자원을 돈을 주고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자원을 빌려 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뭐 공유 경제에서 길거리에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내가 자전거를 하나 구매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금액을 줘야 되는데 그 10만 원, 20만 원을 내가 1년 단위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을 타야지 소위 말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적어도 1년에 365일 중에서 하루 뭐 1시간씩 해서 얼마를 타야지 내가 금전적으로 그게 그 이익을 본다. 그런 계산이 나오면 그렇게 하느니 필요할 때만 매번 뭐 조금 돈 주고 이제 타자는 거죠. 자, 오피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소셜 컴퓨팅 할 때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오피스 도구들이 보통 있죠.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쓰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스탠다드 버전, 뭐 프로페셔널 버전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그 가격이 다 틀리고 오피스 그 프로그램을 뭐 10만 원, 20만 원 돈을 주고 그 패키지를 구매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CD를 컴퓨터에 꽂아서 설치를 해가지고 썼죠. 즉 오피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유를 하기 위해서. 소유를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매일 쓰거나 자주 쓰거나 그렇게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생각만큼. 뭐 그럴 바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워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오피스 온라인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기존의 워드 작업을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고 있다. 예? 내가 뭐 굳이 노트북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인터넷 그 접속 연결만 가능하면 뭐 언제 어디서나 가서 이거 프로그램 끌어내려 가지고 사용하고 여기 이제 문서 저장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옮겨가면 이제 거기서 그 문서 끌어내려 와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보고 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그 서버팜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서버 이게 대량의 어떤 그 데이터 창고라고 보통 또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그 제공해주는 그 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은 수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서버를 소위 말하는 서버팜이라고 불리는 거대 데이터 센터에 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여러 개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여기 엄청나게 큰 그 공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자원이 들어가 있죠. 자원이. 나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 자원을 쓰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쓰고 쓸 만큼 돈 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된 조직의 어떤 서버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뭐 서버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그 여기 나와 있는 뭐 그룹은 일단 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고 현재 인터넷에서 구글 서버팜, 뭐 아마존 서버팜, 야후 서버팜 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이 뭐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여러 개의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요만큼은 구글이고 요만큼은 야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거기에서 구글의 그 데이터 센터라는 거 그 안에는 이만큼의 서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여기 이런 서버에는 어떤 컴퓨터 자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요청을 해서 쓰는 거고, 아마존에서 뭐 S3나 뭐 EC2 이런 서비스 쓰는 사람은 여기 요청해서 쓰는 거고,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뭐 특징을 우리가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 기술적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이제 완전히 뭐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뭐 그리드 컴퓨팅, 분산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떤 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컴퓨팅 그냥 환경입니다.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그 표준 기술 국제 기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NIST에서 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해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특징이 5가지입니다. 자원의 공유,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 빠른 탄력성, 서비스 용량 측정, 그리고 주문형 셀프 서비스. 거기서 이제 NIST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징이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다. 자원 공유는 이거는 이제 자원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나눠 쓰자.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자는 컴퓨팅 자원의 풀을 형성합니다. 이 컴퓨팅 자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서버에 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풀을 형성하고 이제 다수의 고객들이 이를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나눠 쓰게 된다. 이래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수천 수만 개의 서로 다른 이제 범용 서버를 한 자리에 모아둔 물리적인 장소인,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예?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여기 예?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 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원의 공유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2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하나가 이제 그 흩어진 자원을 모아주는 그리드 분산 컴퓨팅 기술이고, 예? 다른 하나가 모아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시켜 줄 수 있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리드 분산 말 그대로 흩어져 있다 그 말이죠. 흩어진 자원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모아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2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면 자원 공유 부분에서 그 그리드 분산 컴퓨팅과 가상화 기술, 이게 다 접목이 됐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서로 다 잘 융합이 되어서 창출된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원 공유에 대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가상화라고 했죠. 이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서로 다른 운영 시스템이 가진 여러 개의 가상 서버가 존재한다. 즉 흩어져 있는 여러 컴퓨팅 자원을 다 모아서 모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드 분산에 대한 그 기술이고, 그걸 하나의 서버로 이제 다 모으는 거죠. 그 하나의 서버로 모아서 그 서버를 이제 그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다른 운영 시스템을 여러 개, 가상 서버는 말 그대로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뭐 컴퓨터 상에서 존재하는 서버거든요. 그 서버가 물리적 서버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서버에 하나 서버에 운영 체제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주는 겁니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해서, 이거는 이제 2번째 특성 중에 이제 하나고, 이거는 뭐 어쩌면 뭐 인터넷이죠. 인터넷. 이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서나 기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에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다. 뭐 그게 뭐 한 그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딱 그거죠. 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자들은 이제 가상화된 서버를 관리하기도 하고 웹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는 지역적 경계가 없는, 점점 뭐 세계화 네트워크 연결 말씀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인터넷처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서 API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이걸 통해서 명령과 원격 조정을 가능하다. 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특징 두 개. 하나가 빠른 탄력성, 이제 래피드 일라스트리시티 해서 사용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컴퓨팅 자원이 이제 가상 서버 인스턴트 개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컴퓨팅 자원이 가상 서버가 이제 얼마나 몇 개나 있냐 그 말이죠. 여러 자원을 그리드 분산을 통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서버에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여러 개의 가상 서버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자원들을 배분을 하는 건데, 이런 컴퓨팅 자원이나 데이터 저장소의 크기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확장 아니면은 축소, 그러니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기능은 어떤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화에 이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비스 공급자의 뭐 그런 뭐 관여도 필요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사용자별 어떤 서비스 용량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컴퓨터 자원을 확장이나 축소, 뭐 배분, 뭐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변화가 심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동으로 부하를 서로 다른 서버나 스토리지에 분산시키는 로드 밸런싱이 중요하다. 크리스마스 인터넷 쇼핑몰이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통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추수감사절 세일과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큰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회사, 뭐 월막 같은 경우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전자상거래 기업은 동시에 우리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숫자, 사용자 용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근데 크리스마스 시간에 그 기간에 그 인터넷 쇼핑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거죠.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로 나누어 봤을 때, 자, 그러면 동시에 많은 고객들이 우리 그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서버를 여러 개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개 서버 두봤자 1년에 크리스마스 그 기간 뭐 언제야? 11월달, 12월달, 뭐 이제 새해 1월달 그 정도 그 기간에만 우리 인터넷 쇼핑몰 수요자가 엄청나게 많고, 나머지 뭐 9에서 10달 정도는 굳이 서버를 하나 더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1년 12개월 중에서 2, 3개월 좀 더 그 서버 용량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때 굳이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것을 새로 구축해서 뭐 소유를 해서 운영할 필요 없이 그 기간만 좀 더 확장해서 쓰자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용량 측정해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뭐 적어놨는데, 사용자는 이제 필요한 만큼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클라우드 이제 제공업자는 이제 이걸 위해서 사용자들이 이용한 저장 용량, 프로세싱 용량, 뭐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량 등을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용한 만큼 돈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아마존이 뭐 온라인 그 북스토어가 이제 아니고, 뭐 아마존도 이제 IT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 저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여기 있네요. 여기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3하고 EC2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S 세 개라서 이제 S3고, 일라스틱 컴퓨팅은 컴퓨터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일라스틱 컴퓨트 그래서 그냥 EC2라고 합니다. 이
E, C가 두 개 있어서 2라고 하는데 단순하죠. 어째 보면 이름 붙이는 게. 심플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저장 공간이죠. 저장 공간. 그래서 1기가당 한 달 사용료 15센트, 15센트면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200원 꼴 정도 되는데 요즘 뭐 그래서 이제 뭐 저장 공간에 보면 옛날에 뭐 플로피 디스켓 쓰다가 그다음 CD 쓰다가 이제 뭐 USB 막 제일 많이 쓰다가 요즘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USB도 안 들고 다니죠. 이제 이 클라우드로 이제 쓰기 때문에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모바일 기기 해도 이제 뭐 사진 많이 찍고 뭐 하면은 이제 아이클라우드 이런 데 이제 확장해가지고 그쪽에 넣을 수도 있죠. 뭐 구글 같은 경우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도 이제 쓸 수도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본 이제 그 프리로 무료로 주는 용량이 있고 더 쓰려고 하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가당 얼마만큼 썼냐, 얼른 기간 동안 썼냐 그에 따라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EC2는 이제 서버 제공해 주거든요. 서버. 조직은 그 서버라고 하는 그 컴퓨터 안에 다양한 리소스를 저장해 두고 있는데 그 물리적인 서버는 이제 컴퓨터처럼 생겼죠. 컴퓨터 일반 PC보다 좀 더 그 컴퓨터 파워가 더 좀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그 서버를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EC2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면 프로세싱 용량에 따라서 사용료가 시간당 이제 10에서 80센트 정도. 이걸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1년 내내 쓰고 뭐 2년, 2, 3년 썼다 그러면 뭐 서버 한 대 값만큼 비용이 든다 그러면 서버 구축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되게 저렴합니다. 이 쓴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통신 그 요금 그 플랜에 따라서 요금이 청구가 되죠. 무료 통화가 아니고 뭐 한 달에 120분 통화다 하면 이제 그 몇 분 통화했는지 그게 다 기록이 남잖아요. 거기 따라서 청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형 셀프 서비스는 온 디맨드 셀프 서비스는 클라우드 제공업자는 사용자한테 이제 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단지 어떤 가능한 서비스 항목들을 이 일종의 이제 카페테리아 이제 우리 그 학교 그 구내 식당처럼 식당이 그 메뉴처럼 이제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담는다. 우리 뭐 저기 뷔페 식당 있는 데 가면 여러 그 음식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이제 고르는 거죠. 그것처럼 클라우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쓴다. 그런 의미로 주문형 셀프 서비스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수요에 따른 어떤 탄력적인 이제 대응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구조로서 컴퓨팅 자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자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메인 프레임부터 터미널, 뭐 일반 PC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네트워크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그에 대한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좀 기본 단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뒤에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그 5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 유형이 있고 그러한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지 4가지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